자, 해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어서 이제 뒷부분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7개의 글자가 있는데 A가 3개, B가 2개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7팩토리얼 서로 다른 걸로 보고 7팩토리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이걸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것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만큼이 겹칠 거니까 저걸 나눠준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 문제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건들 몇 가지 더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할 건지 뭐 이렇게 뭐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냥 순열, 한 번도 반복이 되지 않는 그냥 순열이 있었고 중복 순열이 있었고 중복 순열에서 이제 이거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글자가 이제 여러 번 나온다라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순열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꼭 등장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필수적 9번 같은 문제야. 이게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거든.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이미 이제 예전에도 한번 봤을 것 같고 풀어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생들 문제집에도 가끔씩 나오고 중학교 때도 풀 수 있고 이렇거든.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여기 B라는 지점까지 가는 뭐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상황은 예전에 했던 풀이대로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지점들마다 저기까지 도달하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한번 구해볼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오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한 가지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길, 요렇게 가는 길 더하면 여기 도착하는 길의 수가 2가지가 있어. 뭐 간단하지, 그지? 그냥 여기 이쪽으로 오는 길이 한 가지 있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도착하는 길이 2가지가 있다. 그냥 덧셈으로 푸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는 길의 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이해되지? 여기도 이제 한 가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2개 더하면 여기가 3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도 한 가지 길이 있으니까 요렇게 오는 길, 요렇게 오는 길 합치면 여기 4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여기는 6가지 길이 있겠고 여기 10가지 길이 있겠죠? 여기 한 가지고 여기 한 가지인데 여기 4가지, 여기 5가지, 여기 10가지, 여기 20가지, 여기 15가지 해서 B에 도착하는 길이 총 35가지의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 뭐 이렇게 덧셈으로 푸는 방법이 사실 유용해. 왜냐하면 나중에 장애물이 있는 거라든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든지 이런 거 풀 때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그 수능의 문제는 막 엄청 길이 이렇게 막 커서 넓고 막 100칸 이렇게 가는 게 거의 없고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써서 풀면 답이 거의 나와요. 근데 요 문제가 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서 등장을 하느냐?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하는 경로는 어떤 식의 얘기냐면 이 길이 이제 경로랑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말하는데 최단거리는 이 길이 바뀌면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온다든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하면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을 움직이면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을 가는 거, 이 7칸을 움직이는 7칸 움직이는 거에 뒤섞는 배열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게 질문인 거야. 그래서 오른쪽 가는 거를 뭐 A 같은 문자라고 보고 위로 가는 걸 B 같은 문자라고 본다면 이거를 뒤죽박죽 섞는 배열, 즉 순열의 수가 7팩토리얼 나누기 4팩, 3팩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하면 이제 7, 6, 5, 4, 3, 2, 1 약분하고 3, 2, 6이 이렇게 약분돼서 3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그 칸이 좀 길어지거나 약간 패턴이 보일 때 지금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필수 9번에 있는 문제를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면 5칸, 4칸짜리 문제예요. 다섯 칸, 4칸짜리 자 문제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 물론 숫자 써가지고 풀 수 있지만 그냥 이제 5칸, 4칸 총 9칸을 움직여야 되고 9칸 중에 5팩, 4팩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이게 1번 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고 자, 2번 문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P가 여기 중간에 여기쯤에 P가 있어. 그래서 P를 거쳐서 가는 길이 몇 가지냐가 2번 문제거든.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길이 몇 가지냐가 질문이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요렇게 에서 P까지 도달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P에서 B까지는 요렇게 해서 P에서 B까지 가는 길로 두 개를 나눠 갖고 따로따로 관찰을 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5칸을 움직일 건데 3팩, 2팩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고 P에서 B까지 가는 길의 수가 몇 가지냐면 4칸을 움직일 건데 자, 2팩, 2팩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5, 4, 20, 3일 10가지고 그래서 6가지가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A에서 P까지 가는 길, P를 거쳐 B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10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6가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총 경로의 수는 곱해서 60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곱셈 정리로 풀 수 있는 거다 이거지 내용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고 최단거리 경로 찾는 문제는 중간 지점 설정했을 때 그 중간 지점까지를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 풀어가지고 곱셈으로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돼. 이게 이제 P를 거쳐가는 길이고 3번 문제는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의 수인데 3번은 그러니까 자 P를 거쳐가는 길이 이거 60가지고 P를 안 거쳐가는 길이 이거 9, 8, 7, 6, 5, 4, 3, 2, 1, 4, 2, 8, 3, 7에 맞냐 이거? 9, 8, 7, 6 9, 8, 7, 6 하고 5, 4, 3, 2, 1 약분되고 여기 4, 3, 2가 있고 4, 2, 8, 3, 2, 6, 14 곱하기 9죠. 그러면 140에서 2를 빼 126까지 나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경로의 수가 126가지였고 P를 거쳐가는 길이 60가지니까 P를 안 거치고 가는 길이 빼서 나머지다 이렇게 해서 66까지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뭐 거쳐가는 길을 구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빼고 풀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를 거쳐가지 않는 길은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표시를 숫자로 경로의 수를 써가지고 더하기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뭐 이런 거거든. 이게 칸이 많아질수록 노가다가 되긴 하는데 답이 정확히 나오는 풀이가 어쨌든 좋은 풀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뭐 9-1번, 9-2번 이렇게 풀어보면 되고 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했구나. 그지? 우리 거의 확률 끝까지 다 했잖아, 그지? 방금 전까지. 기억이 나기는? 대충 나지? 그러니까 필수 10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경우 뭐 중간쯤 설정해가지고 풀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숫자 써가지고 풀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건데 뭐 두 가지 다 괜찮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숫자 써서 푸는 풀이는 초등학생들도 그냥 알려주면 잘 풀어. 똑같은 문제인데 뭐 고등학교 문제랑 다를 게 크게 없어서 아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 다음 우리 중복조합을 그냥 진도를 나갔어요. 숙제 내주고 그래서 숙제 풀어보고 24쪽부터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서 한 가지만 좀 더 기억을 하고 가자면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섞여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였고, P기 Q기 알게 섞였으면 이제 N 팩토리얼 나누기 자 P 팩 Q 팩 R 팩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PQR을 더해서 꼭 N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같은 게 이제 섞여 있는 만큼이 중복되는 개수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팩토리얼 섞는 방법에 의해서 나눈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예를 들면 AAA BB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하면은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은 이제 A, B가 이제 다 다른 걸로 보고 5팩토리얼 한 다음에 그거에 A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이 겹치고 B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이 겹친다 해서 나눠서 풀이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저걸 다 나열했다고 봤을 때 5칸의 자리에 나열을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는 A끼리 똑같고 B끼리 똑같으니까 자리만 정해주면 그냥 쓰면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5칸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면 예를 들면 여기를 A를 넣자 그러면 A를 자연스럽게 쓰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에 B를 채워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이를 하는 문제는 언제나 지금처럼 5칸 중에 A가 들어갈 칸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 5C3과 같다. 그리고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B가 들어갈 칸을 골라내는 거랑 똑같다 해서 5C2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사실은 조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문제를 읽다가 이제 조합이 변하면 컨비네이션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변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배열을 할 건데 모음이 뭐 알파벳 순서대로 뭐 요런 정도 조건이 있는 문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봤을 때는 모음이 알파벳 순서면 이제 A랑 E가 조건이 있는 건데, A랑 E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랑 E를 같은 걸로 보고 배열한다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똑같이 별로 보고, 그러면 5팩토리얼 나누기 A랑 E가 같은 걸로 보고 2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조건이 A랑 E에만 있는 거니까 저거는 5칸 중에 A, E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다 A는 그냥 넣어놓고 나머지는 배열하자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5칸 중에 2칸을 뽑아주고, 그래서 그 2칸에 A, E는 써놓고 나머지 3칸 남았는데 3칸 남은 거에 3개가 배열될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자 이렇게 풀어도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5C2가 5팩 나누기 3팩 2팩이고 여기에 곱하기 3팩을 하면 이게 이렇게 약분돼서 같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언제나 똑같거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는 콤비네이션으로 바꿔 풀어도 된다. 이게 또 컨셉 잡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펼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건데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오늘 중복 조합을 좀 하는데, 자 중복 조합은 이제 우리가 퍼뮤테이션 있었고 컨비네이션 있었고 그냥 순열 있었고 그냥 조합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복 순열 배웠고 원순열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P랑 C는 시험 범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오긴 나오죠. 밀어놓고, 근데 이제 원순열, 이제 중복 순열, 그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렇게 해서 중복 조합까지가 마지막인데 다 포함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중복 조합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내용상 좀 중요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보고, 중복 조합은 이제 이런 거야. 일단 조합 그리고 중복. 그러니까 자 n개 중 n개가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배열이 아니라 이제 뽑기. 이게 이제 조합이죠. 근데 이제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 중복수 이런 상황들을 좀 써본다면, 퍼뮤테이션은 이제 1, 2, 3 같은 게 있으면 이제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요렇게들을 구별되는 배열로 순서상으로 관찰하는 게 이제 P의 상황이었다면 요 같은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관찰하는 게 C였지, 그지? 그러니까 배열을 무시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이 뭐냐를 보는 게 컨비네이션이었고 그걸 배열하는 것 자체, 배열을 보는 게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순서쌍과 집합의 차이 같은 느낌으로 관찰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이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한 번씩만 썼었는데 이제 111부터 시작을 해서 뭐 112도 있고 두 번도 쓸 수 있고 세 번도 쓸 수 있고 물론 거기 안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온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마지막에 333까지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이제 중복 순열의 구조였어요. 이것도 여전히 순서상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는 거고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같은 거 중복이 되는 거 허락하는 거가 중복 순열이었다.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중복 조합이고 기호는 H라고 쓸 건데 중복 조합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11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223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333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물론 중간에 이제 뭐 123 같은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고 들어있는 게 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지껏 했던 집합하고는 약간 생소한 개념 뭐냐면 집합의 원소가 원래 중복되면 겹치는 거 쓰지 않고 하나로만 쓰기로 했던 게 원소 나열법인데 사실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지금처럼 개수를 명시해서 1이 몇 개 있다, 2가 몇 개 있다, 3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열해서 보는 방법 이렇게 하는 집합 표현 방법이 있거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조합 중에 중복 조합이야. 이 중복 조합의 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지금 이제 여기 중복 조합 단어예요. 중복 조합은 기호로 H라고 쓸 거고 요 H를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일단 외우고 있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N 더하기 R 빼기 1 CR. 그러니까 중복 조합 H는 항상 컨비네이션을 바꿔서 푼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해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푸는 거고 H라고 등장시키면 C로 바꿔 풀 거니까 저렇게 풀이할 거고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조금 해보고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풀 줄 알면 크게 상관없는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 그리고 나면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줄 알게 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중복조합 문제인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중복조합의 수는 뭐 어렵게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사과, 뭐 배, 뭐 귤, 뭐 이렇게 더해서 뭐 10개를 살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10개의 과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10개 과일이 있네.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과일 중에 내가 10개를 골라낼 거야. 그러면 실제로 사과도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배도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귤도 여러 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종류들 중에 10번을 반복해서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이렇게 요 상황이거든. 그래서 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번 뽑기. 이게 왜 조합이냐 하면 내가 골라내는 순서랑 상관없이 사과가 몇 개냐, 배가 몇 개냐, 귤이 몇 개냐가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복 순열에서 조금 어려웠던 얘기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에서 뭐를 뽑는 건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은 명확하잖아. NPR 이렇게 하면 항상 N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R개가 그거의 부분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에서 그 적은 부분들을 뽑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파이는 사실은 N이 더 클 수도 있고 R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 말했던 편지 6통을 우체통 3개에 넣기 그러면 6개에서 3개를 뽑는 건지 3개에서 6개를 뽑는 건지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개념이 그게 아니라 했어 근데 그래도 이제 중복순열은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구조가 뭐라 했냐면 구별되는 대상을 구별되는 대상에다가 대응시키는 관계 그러면 이거에 가장 유사한 관계가 함수라고 했고 함수는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으면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로 대응이 될 거고 중복은 어느 쪽에서 되느냐 그럼 공역의 원소가 난 여러 번 맞을 수 있지 그 중복은 이쪽에서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애들이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라고 개념을 잡게 되는 게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은
구별이 되지 않는 걸 구별되는 대상으로 보내는 거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주목조합은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서로 다른 n개를 그래서 r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지는 대상 자체는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구별 안 되는 애들을 구별되는 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구별되는 거의 종류에서 그 개수만큼 뽑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돼서 사실은 n이랑 r이 어느 게 n이고 어느 게 r이 정해지는 사실은 중복 순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사과 배귤 있고 10개 뽑기야. 근데 과일 10개다 라고 말하는 거고 대상은 사과 배귤 세 종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3개 중에 10개 뽑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자 문제는 내가 얘기했듯이 조합이기 때문에 뭐가 몇 개냐가 결과물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사과를 먼저 뽑았다, 배를 먼저 뽑았다 아무 중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과가 몇 개다, 배가 몇 개다, 귤이 몇 개다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사과나 배나 귤을 어쨌든 뽑았을 때 과일이 10개다. 이게 과일이 10개다라고 하는 걸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사과를 먼저 뽑아. 사과를 이만큼 사과, 이만큼은 배, 나머지는 귤 이렇게 순서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사과, 배, 귤을 마구 10번 뽑아서 최종적 결과물이 사과가 몇 개다, 배가 몇 개다, 귤이 몇 개다라고 하지만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사과를 먼저 뭐 6개면 6개, 그럼 배가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뭐 귤, 뭐 이런 식으로 정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사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귤, 이렇게 하면 사과가 4개, 귤이 3개, 배가 3개, 귤이 3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가 사과, 그 다음에 배는 필요 없어. 나머지 귤, 그러면 사과가 7개, 배는 없고 귤이 3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나는 사과만 사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과일 10개를 놓고 이걸 막대기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사과, 중간에 있는 애가 배, 마지막 게 귤 이런 식으로 개수로 구분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사과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과가 1개, 배가 2개, 귤이 나머지 7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냐 하면 이 과일 10개 하고 과일 10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개수로만 끊어서 앞에 게 사과, 중간 게 배, 마지막 게 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막대기 2개를 이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면 된다는 게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과일 10개 구별 안 되고 막대기 2개 구별 안 되는 이 12개 배열의 수랑 똑같아서 실제로는 12 팩토리알 나누기 10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언제나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사실상 구별되는 뭐 배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밖에 없고 10개와 2개. 그렇다면 내가 편한 거는 12칸을 놓고 내가 나무 막대기를 2개를 골라서 딱 배치시키면 끝나는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12개에서 C2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2개에서 10개를 골라내는 컨비네이션 10개 이렇게 해서 요렇게가 다 같은 거야 실제로. 12C2가 12 팩토리알 10팩 2팩 이렇게 하는 거고요. 12 팩토리알 2팩 10팩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좀 보이는 건데 그 NHR은 뭐겠냐? NHR은 N 종류의 대상이 있고 내가 이거를 R개를 놓을 거야. 그러면 내가 R번 뽑을 건데 이 R번을 뽑는 동안 이 R개를 내가 N 종류로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얘가 첫 번째 거,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N번째 거까지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N 종류가 구별이 되려면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하냐? 막대기가 N-1개 막대기가 필요하다. 막대기가 N 종류를 구별해줘야 되니까 N-1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는 R개를 놓을 거니까 놓아야 될 대상이 R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놓아야 될 대상과 이 막대기를 섞어서 배열을 하는 거니까 총 내가 배열해야 될 수가 N 더하기 R 빼기 1
그러니까 n 빼기 1 더하기 r, 그러니까 n 더하기 r 빼기 1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배열할 건데 이 칸이 생길 거고 거기에 n-1개의 막대기를 놓는다라고 컨셉을 잡든지 아니면 r개의 대상을 놓는다고 컨셉을 잡든지 해서 정해진 게 이제 요게 NHR에 푸는 방법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 유도 과정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왜 컨빈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중복조합을 이해하기가 좀 편안한 구조는 요 정도 얘기가 있어.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 중복조합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만 좀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다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NHR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제 H라는 이름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편하게 보이는 게 돼요. 자, H는 이게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데 호모지니어스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동차류, 뭐 동차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인데 A 더하기 B에 예를 들면 10승을 전개를 한다. A 더하기 B 10승을 전개하면 항이 11개가 나오는데 항 11개가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개수를 정하는 건 뒤에 단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의 10승부터 시작해서 A의 9승 B 하나, A의 8승 B가 2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A가 뭐 2개, B가 8개, A가 1개, B가 9개, B가 10개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항이 11개가 나오거든. 근데 이 11개 항의 특징이 뭐냐면 A 더하기 B 가로로 10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A와 B의 즉 A와 B를 골라서 곱한 게 개수가 10개를 곱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14항이 돼. 전부 다 10차항이 돼. 그래서 이 10개, 11개 항이 전부 다 동차항이야. 10차로 동차항. 자, 근데 상황이 뭐냐? 이런 건 다 싹 A만 곱한 거지만 A의 9승 B 같은 것만 봐도 이런 거죠. A가 9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B가 곱해진 A의 9승 B가 있겠고 A가 곱해지다가 중간에 B가 있고 이렇게 A가 곱해져서 마무리가 된 A의 9승 B가 있는데 어차피 곱하기는 교환법칙 결합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랑 상관없이 곱하고 나면 종류가 A가 9개, B가 1개 요 말을 하게 되거든. 그게 이 뜻이고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상관없고 결과물이 A가 몇 개냐 B가 몇 개냐 이 얘기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용상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결국은 A 더하기 B의 10승은 A 더하기 B라는 괄호 10개를 곱하게 될 건데 거기서 내가 A나 B를 곱했을 때 합쳐서 10개가 되는 곱의 종류가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A 더하기 B를 했을 때 나오는 항이 A의 예를 들면 X승, B의 Y승이라는 항이 나왔다고 치면 X 더하기 Y가 무조건 문자 개수가 10개가 되는 동차항, 10차 동차항들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X 더하기 Y가 10개다? 그러면은 나는 A나 B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할 건데 총 10번을 뽑게 되는 중복조합이다. 이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10이 되는 X와 Y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오냐라면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10번 뽑기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H가 탄생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게 H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이라는 상황은 대부분 요 상황에서 문제가 풀려요. 더해서 몇이 되는 종류를 정하는 문제. 그래서 제일 흔한 문제가 지금 이제 쓰는 문제가 제일 대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가 나오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10 이렇게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x, y, z 더해서 10이 되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1씩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10개를 x에다가 몇 개, y에다 몇 개, z에다 몇 개. 아까 이제 사과 배기율해서 10개 똑같은 거야, 말이. 그치? 그러니까 x에 몇 개, y에 몇 개, z에 몇 개. 그러니까 남은 x와 z 3개 대상이 있고 10번 중복해서 뽑기. 그 결과물이 x가 몇 번이냐, y가 몇 번이냐, z가 몇 번이냐. 이게 결과물.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고 최종적으로 x가 몇 개냐, y가 몇 개냐, z가 몇 개냐. 그러면 10개 나열해 놓고 앞에서부터 구분자 끊어가지고 앞에 게 x, 중간 게 y, 마지막 게 z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딱 정확하게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가 문자 종류 3개에 10개가 되는 게 3H10이라는 중복조합의 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문제로 나는 보통 이제 바꿔서 풀이를 하는데 어떤 구조로 문제가 잘 보이나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이게 이제 자연수의 문제로 변형이 되면 이제 상황은 이런 거거든. x와 z 더해서 10이 되는데 결국은 10개 구별이 안 되는 대상을 이렇게 x, y, z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10개의 똑같은 구수를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는 거고 그럼 10개를 나눠줄 때 3H10이 됐다면 자연수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고 그 실제로는 7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3H7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풀이한다 이거지. 이게 중복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 잘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읽으면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25쪽. 자, 그래서 25쪽은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문제들의 대표 문제인데 A, B, C 세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 자, 지금 A, B, C가 3명. 그 A, B, C는 구별이 되지. 근데 과자 6개가 구별이 안 되죠. 자, 이게 과자가 서로 다른 과자 6개 이르면은 결과물이 뭐냐면 누가 뭘 가졌냐가 결과물이 돼. 그러니까 A, B, C가 3명인데 과자가 6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과자를 먹게 되느냐가 결과물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누가 어떤 과자를 먹느냐나 어떤 과자가 누구에게 대응됐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중복이 되는 상황이 과자는 하나마다 사람 하나한테 가게 돼 있고 사람은 내가 과자를 하나도 못 받기도 하고 여러 개 받기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될 때 중복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로 봤을 때 과자 6개가 사람 3개에 대응되는 함수. 이게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가 되거든. 근데 과자 3개가 똑같잖아? 그러면 결과물이 뭐냐 하면 누가 몇 개 먹었냐가 결과물이 돼요. 그래서 과자 3개 구별이 안 되고 사람 3개 구별되니까 사람이 과자를 몇 개씩 먹었냐 결과물이 되면 사람이 먹은 과자의 수를 대상으로 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그러니까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0을 포함하고 그 0을 포함해서 개수니까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문제 3H6 이렇게 구조가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 읽다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서로 같은 과자가 서로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서로 같은 과자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같은 과자가 서로 다른 그릇 3개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중복 조합이고 서로 다른 과자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러면 중복 순열이고 이렇게 중복 조합하고 중복 순열의 상황이 유사한데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기명 투표 있었어. 사람이 후보자가 3명이고 유권자가 6명인데 기명 투표한다. 그럼 누가 누굴 찍었냐 결과물이니까 누가 누굴 찍었냐 이거 함수니까 중복 순열이야. 근데 무기명 투표하잖아. 그러면 결과물이 후보 누가 몇 표 받았냐? 그러면은 사람이 받은 표 수가 결과물이니까 표 수의 합이 유권자 수가 되는 중복조합 문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 1번은 3명에게 과자 6개 나눠준다? 그럼 3H6.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 그러면 6개를 나눠주지만 실제로 하나씩 나눠주고 3개만 나눠주면 되니까 3H3.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서로 다른 과자를 나눠주잖아? 그러면은 중복 순열에서는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만 나눠주면 중복 순열 틀려요. 왜냐하면 먼저 나눠준 과자는 나중에 나눠준 과자가
A라는 사람이 1, 2라는 과자를 받았을 때 1을 먼저 받고 2를 나중에 받은 거랑 2를 먼저 받고 1을 나중에 받은 게 결과가 달라서 겹치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복 수준에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중복 조합은 어차피 과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받아놓고 다음에 추가로 더 받는 거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는 지금처럼 자연수해 문제, 음의 정수해 문제, 짝수해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크게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자, 문제 1-1번. 꽃집에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중에서 8송이 장미를 살 거다. 같은 색 장미는 구별을 못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장미를 몇 송이 샀느냐라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종류가 3종류고요. 장미는 합쳐서 8송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 되는 중복조합 문제가 돼서 3H8 이게 결과물이 돼요. 같은 색깔 장미가 각 색깔 장미가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씩 일단 사놓고 8송이 중에 5송이만 더 추가로 사면 되니까 3H5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식의 이제 음의 아닌 정수의 문제와 자연수해 문제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1-2번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무기명 투표면 중복조합이에요. 무기명 투표. 4명의 후보가 각각 받은 표 수가 결과물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가 되는 한 표도 못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0을 포함한 결과물 그러면 4H9 이렇게 풀면 된다. 기명 투표면 중복 순열이 되고 함수 개수가 되고 무기명 투표면 중복 조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26쪽. 자, 필수지 2번. 이게 이제 지금 중복 조합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6승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자 그러면 이거는 x에 나오는 항이 x의 a승, y의 b승, z의 c승이 되는데 이 a, b, c가 더해서 6개가 될 수밖에 없죠. 항수가 괄호가 6개니까 문자 6개 곱하게 될 거고 a, b, c 더해서 6승이 6개가 되는데 한 번도 안 곱할 수도 있는 거니까 0을 포함해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문제가 되고 그냥 그게 바로 3H6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이 이거고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 상황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식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지껏 했던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 그다음에 중복순열 파이랑은 조금 다른 게 중복 조합은 약간은 공식이라 생각하고 암기하고 진행을 하는 게 뭐 정신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쭉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이게 이제 지금 금방 말했던 이제 일반적인 구조에 가장 많이 나온 중복조합 문제.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 되는 x, y, z 더해서 7이 되는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이게 정확하게 중복조합 3H7을 말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씩 주고 이제 4개만 나누면 되니까 3H4 자 이렇게 풀리는 거다. 이게 이제 개념이고 여기 페이지 별표 막 쳐놓고 이제 연습하면 돼. 여기 이제 다양한 문제 많이 있거든. 짝수의 문제, 홀수의 문제, 뭐 3배배수 어쩌고 3보다 클 때, 뭐 5보다 작을 때 조건이 막 걸려요. 이제 그거 이제 다양하게 푸는 방법도 연습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를 좀 연습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오늘. 중복조합 이제 함수의 개수는 다음 시간에 또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문제 그 아까 말했던 연수 문제 좀 풀어오고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서 여기 중복조합 방정식 해의 개수 문제 조금 다양하게 조금 더 풀어볼 거고 함수의 개수 문제 정리할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항 정리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면 되고 선생님 그래서